그런 처음에 반대되는 성향에 끌렸다가 반대되는 성향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서로 또 잘 맞춰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잘 부부 사이를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. 서로의 애정과 사랑과 신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충족이 되고 문제없이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요즘에 테토녀, 테토남, 애견녀, 애견남 이런 말들이 유행이더라고요. 테토녀,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은 여자는 행동 중심적이고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의사표현을 선호함. 애견녀는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더 많은 여자. 애견녀는 섬세하고 배려심 강하고 감정 공유를 중요시 여김.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는 했는데 좀 재밌는 결과가 테토 지수 79점의 장군의 기계 테토녀입니다. 좀 장군? 한국에서 상위 2%의 테토녀입니다.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. 그리고 점수도 나와 있는데요. 100점도 있네요. 연애관계 성향이 테토 100점. 뭐 아무튼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이미 저는 나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자겠지?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.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스스로 다른 또래 여자 친구들보다 조금 여성스러움이 부족한 것 같다, 섬세함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운동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학창시절 때부터 게임도 좋아했었고 놀이터에서 흙 파먹고 놀고 뛰어놀고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군대에 보내려고 했던 날들이 있었죠. 아무튼 겉모습은 그래도 좀 여자이지 않나요? 나름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울리는 거 찾아서 하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. 좀 여자한 무리에 속해 있는 게 어려웠던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제 또래 여자친구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제가 알아주지 못해서 오해를 산 적도 종종 있었어요. 아무튼 저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. 남편은 애견남입니다. 누가 봐도 애견남인 그런 타입이에요.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애견남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제가 남편 처음 만났을 때가 2017년도인데 남편을 본 순간 되게 특이했어요. 내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너무 다르다. 이런 남자 진짜 처음 본다.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운 면이 다분했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섬세했어요.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보통의 남자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갖지 못한 섬세함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여성스럽다고 해서 진짜 뭐 여자 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하고 굉장히 자상하고 다정하고 세심하고 그런 만큼 저를 되게 잘 챙겨주었어요. 그게 이제 크게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원래 몸에 배어 있는 사람, 그렇게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주었을 때 그것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,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걸 원동력 삼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. 남자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제 눈에는 그런 남편이 굉장히 특이했고 그래서 더 호기심이 많이 생겼었고 또 그게 호감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. 저와 반대되는 성향에 굉장히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남편도 이야기하길 본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인지했고 그때부터 남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친구들 다 축구하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자기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여성 잡지 같은 거, 패션 잡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대요. 참 특이하죠? 제가 흙 파먹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패션 잡지 이렇게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보자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수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전제품, 가구제품, 뭐 인테리어 이런 거에 저는 전혀 1도 관심이 없거든요. 남편이 오히려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저희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, 가구들 남편이 다 골랐습니다. 브랜드, 컬러, 디자인 전부 다. 저는 그냥 기능만 되면 돼요. 근데 이게 또 서로 맞아서 다행인 거죠. 만약에 서로 원하는 게 있었다면 싸우지 않았을까? 그리고 저희 작업실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남편이 전부 다 인테리어 했습니다. 그간 이제 이사 오며 지냈던 작업실 모두 다 남편이 인테리어 하고 저는 거의 뭐 관여한 게 1도 없습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사실 고맙고 편하죠. 남편이 이제 그걸 또 좋아해서 잘 하기도 하고 꼼꼼하게 잘 알아보면서 이제 즐기면서 하니까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태생적으로 애교가 정말 없어요.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애교가 있습니다.
좀 과할 때가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적당한 애교는 사실 저도 즐거워요. 왜냐면 제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둘 다 애교가 없으면은 집안이 굉장히 삭막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애교와도 같은 맥락인데 남편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뭐 애정 표현, 사랑 표현, 뭐 감정 표현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정말 다행히도 제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남편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부부간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고 상호 보완이 되고 집안의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. 또 정말 다행인 건 반대로 남편은 너무 감정 표현 많고 애정 표현 과하고 애교 많은 스타일의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남편이 말하길 만약에 제가 소위 말해 자신한테 좀 치대는 스타일이었다면 오히려 매력이 없었을 것 같았다, 뭐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좀 인상도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실제 성격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은데 이성적인 면이 다분하거든요. 차분하고 좀 고든 그런 모습들이 자신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남편 입장에서 애교를 자신이 하는 것은 좋은데 자신이 애교를 받는 것은 또 굉장히 싫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다행스럽죠. 만약에 반대로 남편이 저에게 애교를 강요했다면 너 애교 좀 부려봐, 여자애가 왜 이렇게 애교가 없어, 이렇게 했다면 저는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. 뭐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내 모습은 아니니까 오래 못 갔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처음에 연애할 때는 사실 애견남인 남편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적이 있었어요. 복잡했어요. 감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었고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감정 아니면 저 감정 이렇게 확실한 편인데 남편은 감정이 하나가 아닌 사람이에요. 좋았다가 갑자기 동시에 슬퍼질 수도 있고 제일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기쁨의 눈물? 저는 이런 게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. 기쁜데 왜 눈물이 나지? 이런 타입인데 아무튼 그런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한 남자였고 또 작은 것에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섬세한 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면도 있었고 생각이 많은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조심하고 신중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만나면서 좀 연애 초반에는 제 입장에서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 거지? 나에게 뭘 원하는 거지?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. 나는 직접적으로,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알아듣는 사람이다. 돌려 말하면 나는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다. 그리고 말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제발 원하는 게 있다면 나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. 나도 세심하게 당신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. 또 원하는 걸 나에게 정확히 이야기했을 때 나도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.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잘 이렇게 맞춰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남편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저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저도 세심하게 남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저도 말을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.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차갑다, 뭐 무뚝뚝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처음에 반대되는 성향에 끌렸다가 반대되는 성향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서로 또 잘 맞춰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잘 부부 사이를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. 서로의 애정과 사랑과 신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충족이 되고 문제없이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저의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. 의리와도 같은 연인 관계도 어쨌든 인간관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리가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해요. 남편과 거의 8년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늘 한결같이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의 사랑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냥 좀 남편을 많이 놔둬요.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 이거는 아니지만 남편이 무엇을 하든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존중하고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.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제지하지 않습니다. 뭘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. 물론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. 뭐 도박, 여자 문제, 나태함, 술, 보증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나쁜 게 아닌 이상 일적인 부분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지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. 특별히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. 또 그런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. 그런 게 저의 사랑 방식인 것 같아요.
상대방에게 크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나 또한 어떻게 하면은 남편에게 더 잘할까,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애쓰지 않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상대방을 지지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주는 것, 그게 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. 반대로 남편은 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큰 장점, 이점인 것 같아요. 이게 또 어쩌면 애견남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이점이지 않나. 섬세하고 자상하고 다정하고 또 배려심 많고 또 공감도 잘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늘 변함없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큰 울타리를 세워 놓아준 느낌이 듭니다.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. 제가 아무리 장군 같은 테토녀의 대문자 T 성향이어도 결혼에 있어서는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 부분을 남편이 잘 채워주고 있지 않나. 그리고 연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덧붙이자면 남편은 이성적인 면이 매우 크고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저의 모습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주고 지지를 해주고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렇게 서로 반대되어서 끌렸던 부분들이 상호 보완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MBTI도 그렇고 테토녀, 테토남, 애견녀, 애견남 사람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복제인간처럼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퍼센트가 다 또 나눠져 있잖아요. 어느 사람은 이 부분이 퍼센트가 크고 어느 사람은 이 부분이 퍼센트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성향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을 정의하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의 오늘 이야기가 테토녀는 무조건 애견남을 만나야 한다, 애견남과 무조건 잘 맞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의 연인이나 나의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다면, 서로의 그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끈끈하게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개인사를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. 안녕.